건강한 부자가 되기를 돕는 유사나의 실버 디렉터 오미남입니다. 이렇게 직접 뵙게 되면 반갑게 인사해주세요. 저는 지금 코로나 종식 기원으로 제가 종식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클린 프로그램 3일차인데 어떻게 화면에 예쁘게 나오고 있죠? 제가 질병이 없어 보이는데도 해독 클린 프로그램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제가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해서 내 몸의 이 자연 치유력을 좀 높이기 위한 클린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몸이 정말 너무 신비롭고 정말 조화롭고, 누가 만드셨는지 대단해서 100조 개의 세포가 균형을 이루면서 다 자기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식도 남편도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직원들도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도 우리 몸은 100조 개의 세포가 저절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진짜 대단한 거죠. 근데 요즘 이런 현대인들이 과거에 이렇게 뭐 짐승을 잡고 뭐 열매를 따는 이런 체력 수렵했던 시절에 비해서 지금 너무 많이 먹고 있어요. 농사 짓던 시절처럼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너무 많이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배가 고파서도 먹고요. 친구들하고 만나서 심심해서도 먹고요. 또 막 화가 나서도 먹어요. 야식 시키려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먹고 먹다 보면 내 몸에 이제 과부하가 생겨가지고 내가 갖고 있던 자연 치유력을 점점 잃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이제 나는 스트레스가 없고 그냥 가만히 숨만 쉬어도 내 이 백조개의 세포가 움직이면서 내 몸 안에서 숨 쉴 때 나오는 이런 산화 스트레스 같은 독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바깥에서 이제 야식이나 아니면 채소 같은 걸 사갖고 왔을 때 먹어도 거기에 이제 식품 첨가물이라던가 이런 몸에서 이제 세제 같은 데서 나오는 환경 호르몬 또 원치 않지만 미세먼지 이런 것들로 인한 외독소도 우리가 계속 몸에 쌓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다 이렇게 정신적으로 다 이렇게 경제에 오르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신적인 독소, 스트레스도 내 몸에 계속 이렇게 쌓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이 건강하지 않은 게 당연한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몸에서 이렇게 에너지를 다시 한번 재생시키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거는 소화기계예요. 소화기계를 먼저 쉬게 해주면 이제 내 몸에 에너지가 남으면서 내 몸과 정신이 이제 스스로 재생이 되고 점점 젊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에너지가 생기게 되는데 그게 바로 최선의 예방법이 되는 거고 그게 바로 클린 프로그램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만나다 보면은 나 건강한데? 나는 건강해서 해독은 못해. 나는 이렇게 굶으면서 하는 거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여러분 내가 오늘 병원에 갔어요. 근데 거기 의사가 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어때요? 다행이네? 이렇게, 그쵸?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일상생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미심쩍어서 조금 더 좋은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기계가 좀 더 세밀했나 봐요. 나보고 오늘 암이라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어떠세요? 갑자기 막 슬퍼지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진단이라는 거 정말 하나의 그런 기계 차이로 내가 그냥 보여지는 것 뿐이에요. 내 몸은 매일 하루에 몇 개의 암세포들이 만들어내고 있고 그걸 내 면역세포가 쳐낼 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건강한지는 내 자신이 알죠. 다만 우리가 내 몸에 이렇게 미세하게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두통이 있어. 오늘 좀 두드러기 났을 뿐이야.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거죠. 그런데 그것들이 모이고 모이면 내가 어느 날 건강을 갑자기 잃는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건강은 갑자기 잃지도 않고 갑자기 만들어지지도 않는 거죠. 여러분 자동차 이렇게 갖고 계시는 분 계실 텐데 매년 검진해요. 왜 해요? 나라에서 하라고 하니까 의무적으로 그렇게 가서 이제 뭐 엔진 오일도 갈고 뭐 여기 망가졌으니까 돈도 들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 몸은 어때요? 우리 몸은 누군가가 가서 하라고 안 하니까 안 하죠. 그래서 우리 몸도 이렇게 엔진 오일 미리 갈듯이 미리 1년에 한 번씩 살펴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자동차 망가지지 않고 1년, 2년, 10년 쓸 수도 있을지 내 몸도 50년, 100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건강검진은 사실은 검진인 거예요. 내 몸이 어떠한 상태로 아는 것. 그래서 서양의학은 내가 어떤 증상을 아는 이종요법과 내 몸을 점점 더 건강하게 하는 동종요법이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진단은 그냥 이종요법이에요. 증상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벌 수입에 대비해서 내 연봉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3천이야. 그럼 3천에 한 2% 해봤자 얼마요? 한 70만 원 정도? 네. 그거를 내 몸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 그렇게 큰 비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몸이 건강해야 그것을 바탕으로 수입을 더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클린 프로그램이 뭐냐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세 단계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내 몸에 있는 독소를 배출해내는 거예요. 독소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독소를 배출하지? 그래서 내 몸은 조직 속에 있어요. 그래서 조직 속에서 그걸 흘러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대사, 이게 어떤 것을 소비하고 태우는 작용을 통해서 미네랄과 비타민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식사를 해가지고는 현대인들이 먹는 이런 이제 재료들은 그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영양제로 보충을 할 수 있게 돼요. 두 번째 단계는 그렇게 녹여나온 그 독소가 수용성으로 내 몸에서 흘러나가게 수 있게끔 간 해독을 통한 이런 중화작용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굶기만 하면 내 몸에 이제 그 에너지 소비가 좀 소화 단계에서 덜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있어서 독소를 조금 빼나오게 할 수는 있지만 흘러나오게까지는 못하고 간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간 해독이 원활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굶기만 한 다이어트가 결국 내 몸을 망치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이런 경우죠. 또 이제 세 번째는 이렇게 잘 흘러나온 독소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다시 혈관을 타고 내 몸을 돌아간다던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배출인 거예요. 그래서 배출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식이섬유와 그다음에 유산균 그리고 수분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 몸은 예산이 정해져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가 한 나라, 한 가정에서 예산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많이 먹게 되면 어쨌든 내 몸은 가장 먼저 쓰는 게 내 생명을 지키는 것과 소화하는데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비축을 하기 위해서는 소화 단계를 가장 간단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에너지가 남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이것을 쉬게 하기 위해서 유동식을 먹는 거죠. 왜 사람들이 영양제 그럼 먹고 밥 먹으면 안 돼요? 라고 할 때 이런 이유로 말씀을 드리면 되는 거죠. 소화기계가 가급적 쉬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유동식을 먹는다. 위부터 장까지 쉬게 해주는 거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끔 또 이런 분들 중에 나는 못 씹으면 안 돼. 난 못 씹으면 너무 힘들어. 라고 할 때 저는 이제 신생아나 아니면 병원에 계시는 분들의 예를 들어드리거든요. 신생아가 분유만 먹지 않냐. 그렇게 어린 아이가 분유만 먹어도 키도 크고 성장한다. 그 이유는 그 아이는 지금 세포의 재생,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유동식만 먹어도 이렇게 자랄 수 있는 거다. 말씀드리고 또 병원에 계시는 분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좀 차갑게 말할 때 저는 어차피 당신이 아프면 병원 가면 단식한다. 금식이다. 아예 못 씹는다. 그 상태까지 가길 원하냐 아니면 지금 일주일 365일 중에 일주일 정말 내 몸을 위해서 잠깐 이렇게 유동식 먹고 나머지 날들을 건강하게 지내고 싶으냐 이렇게 말씀드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따라서 안 돼. 이렇게 말할 때 좀 이렇게 대처하실 수 있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먼저 우리의 장은 우리 몸의 뿌리라고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소화시켜서 그걸 녹여가지고 흡수하는 곳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내 몸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좋은 것을 빨아들이는 부분. 그래서 이 장은 항상 촉촉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고 면역세포의 70%가 내 장에 있어요. 그리고 제2의 뇌라고 해서 거기에는 이런 신경세포도 많이 있어서 우리가 막 긴장하고 막 스트레스 받으면 어때요? 막 설사하고 위장이 막 쪼이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내 몸은 굉장히 예민한 제2의 뇌라고 할 수 있다. 또 내 행복감과 우울감이 장하고 관계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 세로토닌이라는 그런 호르몬 물질도 있어서 내 장이 건강했을 때 내가 가장 건강할 수 있다는 거고 정말 인체는 너무 신비해가지고요. 내가 발바닥을 땅을 한번 짚었을 때 그게 뼈를 전달돼서 뇌까지 전달이 되는데요. 그래서 운동도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 몸의 자연 치유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장의 기능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시면 되고 적어도 일주일에서 3일 정도는 유동식 식사를 하기를 권해드려요. 그 이유가 처음에 맞아, 이렇게 빨리빨리 쳐.
네, 처음에 이렇게 유동식을 하시게 되면은 그 전에 먹었던 거에 비해서 탄수화물 유입량이 굉장히 적죠. 그래서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탄수화물 중독이나 아니면 평상시보다 인슐린이 많은 거예요. 인슐린이 많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인슐린이 네, 원래 뭔가를 먹었을 때 인슐린이 나와서 다시 이런 포도당 수치를 낮춰야 되는데 인슐린이 계속 많은 거예요. 계속 많아서 나는 계속 배고픈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인슐린을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어서 여러분들 맨날 뭐 먹고 싶다, 배고프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 몸에 지금 인슐린이 너무 과다하고 내 몸에 저항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이제 어떤 우리가 이런 유동식을 먹고 영양제를 충분히 넣어줌으로 인해서 그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데 최소 3일이 필요해요. 최소 3일에서 일주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객님이나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이 3일만 할래요? 5일만 할래요? 라고 했을 때 우리 3일만 참아보자. 5일만 참아보자. 그러면 너가 이 정도 개선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렙틴 저항성이라 그래서 이건 이제 지방하고 관계된 건데 지방이 이제 많이 생기면 나는 렙틴 호르몬이 나와서 식욕이 이제 그만 먹어도 되겠다라고 하는데 렙틴 저항성이 생기게 되면은 계속 식욕이 생기는 거죠. 계속 지방을 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렙틴 저항성을 개선하는데도 최소한의 일주일이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유동성의 식사를 이제 권해드리고 내가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좀 더 건강한 삶을 살고 싶으시다 그러면 최소 3주. 이번 주 일요일이었을 거예요. 명의에서 100살 누구나 뺄 수 있다라는 프로그램 나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말하기를 이 탄수화물 중독이나 이런 인슐린 저항성이 3주. 최소 2주 정도가 돼야지만 이게 개선이 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담을 할 때 제가 그래서 저도 이제 다이어트나 해독을 해봤는데 짧게 4주 정도를 많이 권해드려요. 그래서 첫 주는 새끼 유동식, 두 번째나 세 번째 주를 두끼 유동식. 그래서 요렇게 한 달, 딱 4주를 해보고 의지를 이제 부여시켜 드린 다음에 그분의 세트 포인트가 움직이려고 한다면 조금 더 이제 연장해서 2달 정도의 다이어트나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처음부터 이제 2달 다이어트를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는 한 주, 3주 정도의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가져가시면 훨씬 더 그분들이 쉽게 이제 다가오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내 몸에 좀 어느 정도의 질병이 있고 개선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해독을 일주일 하고서 20년을 앓던 비염이 없어서 정말 신기했거든요. 내 몸이 다시 어떤 자연 치유력을 가지니까 어떤 먼지나 이런 거에 내 몸이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웠었어요. 저는 그게 이제 제 사업의 시작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하면 좋은데 사실 많은 책에서 이런 식의 방식을 안내를 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사실은 이제 미국의 윤거 박사라는 분이 인도의 전통의학에서 야채와 과일을 활용한 그런 프로그램을 가져오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사실 현대인들이 오늘 아침 5가지 색깔의 과일과 5접시의 야채를 먹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유사나 건강기능식품을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해주는 게 굉장히 시간적인 측면과 재료비 측면적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을 때 안내를 하실 때 사실은 저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몸이 새살다리가 돼서 어떤 반응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의사한테 가도요, 의사가 어떤 약을 처방하거나 수술을 하고 나서 부작용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항암을 했을 때, 항암의 부작용이 나왔을 때, 의사들은 보통 말하기를, 어쩔 수 없어요. 라고 그냥 해버리거든요. 그 치료를 하려면 그게 생기는 거 어쩔 수 없다.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새살갈이를 하다 보면 우리 몸에서 어떤 반응들이 나와요.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게 변비, 설사, 뭐 두통, 그다음에 두드러기, 발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우리도 의사는 아니잖아요. 너무 그런 것에 집착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쉽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우리 몸이 지금 새살갈이를 하느라고 백혈구가 너무 열심히 일을 하나 봐. 그래서 내 몸이 조금 체온이 높게 느껴질 수 있어. 라던가 뭐 아니면은 설사 같은 게 나왔을 때 내 몸에서 독소 같은 게 나오면서 장이 한번 다시 세팅이 되면서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나 봐.
이제 만약에 몸이 붓는다라고 했을 때 내 몸에 수분량이 증가하면서 호르몬의 균형이 맞춰지고 있나 봐라고 해서 좀 안심을 시켜주시고 아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건 너가 뭔가 반응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반갑다 이렇게 말씀을 미리 해주셔도 돼요. 이 해독이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하시면 그분이 좀 안심하실 수 있고 이런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어떤 분이 두통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오메가 양을 줄이면서 그런데 이제 언니가 만약에 참기가 어려우시면 두통약을 드세요라고 했거든요. 약은 드셔도 돼요. 그런데 그 증상이 예를 들어서 너무 오래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그 기존 거를 멈추고 병원을 갔다 온다던가 하면 되고 의사들 중에서도 사실은 영양약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갔을 때 그분들이 아 이런 거 먹으면 큰일 난다. 늦게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실제로 어떤 이렇게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이제 H 회사에서 이런 걸 시행을 하다가 인도에 어떤 분이 사망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미리 말씀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이런 해독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내 몸에 어떤 자연스러움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수반되는 이런 새살가리들이 어떤 증상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내가 전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도 같이 저희 노하우가 많으니까 이제 캐칭해주고 안내줄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참아라. 뭐 그거를 이겨내야지 된다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현명하게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누구를 만나면서 이제 밥을 저는 이제 안 먹고 제가 요렇게 먹었는데 제가 요렇게 갖고 다녀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할 때 이제 한 번이라도 그래도 해독을 먹는 모습이나 이런 걸 본 적이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라도 누구씨 전에 했던 거 있잖아. 그거 다시 한번 나한테 말해줘.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얘기 중에 이제 시간을 타이머를 이렇게 봐요. 시계를. 그래서 12시면은 중간에 저 먼저 식전 야채 좀 먹을게요 하면서 이렇게 식이섬유를 막 타서 먹어요. 그럼 그게 뭐예요? 이러면 아 이거 하루에 야채 5바구니 먹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언니 이런 거 어그저그저 씹어 먹으시기 되게 힘드시잖아요. 시간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저 이거 막 타 먹어요. 그럼 막 그 사람이 되게 힘든 표정인데 이거 굉장히 좋아요. 변도 엄청 깨끗하게 나오고요. 가벼운 변이 나와서 둥둥 뜨거든요. 초등학생 아들은 변 냄새가 나는데 저는 이걸 먹어서 변 냄새가 안 나요. 뭐 이런 표현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30분 정도 있다가 다시 이걸 꺼내요. 그럼 여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단백질하고 이제 초코 쉐이크를 넣어놨는데 이건 뭐예요? 그럼 이건 밥이에요. 아니면 30분 정도 있다가 저 밥 먹으려고 하면서 막 이걸 꺼내요. 그래서 밥을 꺼내고 여기 이렇게 알약들을 넣어놨는데 이건 반찬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꺼내요. 이렇게 한 입 먹으면서 이제 오메가3를 꺼내면서 저 이거 생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도씨 비타민을 먹으면서 이거 포도씨예요. 항산화예요. 혈관 탱탱하게 해줘요. 뭐 간 영양소 이건 간 해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는 모습을 조금 보여드리면 굉장히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훨씬 더 간편해요. 그리고 뭐 이런 운동하시는 분들이 식이 조절 막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막 이것저것 막 찾아서 드시죠. 뭐 계란에, 닭가슴살에, 막 이런 거 찾았었는데, 사실 그게 더 힘들거든요. 여러분들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2단계보다 1단계가 훨씬 쉬워요. 왜냐면 식단에 고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수시로 먹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셨을 때, 이렇게 하시면 좋고요. 해독은 이렇게 1년에 한 번 정도 정상인들 같은 경우 하시면 좋고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가 이제 하시게 되면은 또 좋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게 되면은 나의 소화기만 좀 이렇게 쉴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 해독을 클린 프로그램을 조금 이렇게 나 자신도 아직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있다면 한 번 정도는 해보시고 그리고 그것에 느낌을 좀 적어 놓으실 필요가 있으신 것 같아요. 최근에 저희 일반 고객님도 제가 이제 다른 분하고 이거 상담을 하는 거를 옆에서 보시더니 본인도 하고 싶다고 해서 그래 그 느낌 너무 좋았어 하시면서 이제 저희가 지금 이렇게 3명이서 단톡으로 이제 해독을 그러니까 클린 프로그램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말 해보신 분이 내가 좀 더 건강하게 나이 들고 오늘의 젊음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권하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그 느낌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먼저 이걸 했을 때 어떻게 가벼워지고 어떤 부분이 좋아지는지를 알아야 그 느낌을 전달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다 같이 좀 건강해지는. 그리고 예를 또 들면은 사람마다 정말 반응이 달라서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질병이긴 하지만 제 비염이 너무 좋아져서 20년간 다녔던 병원을 안 다니게 됐고, 저희 남편이 이제 정말 몇 년 만에 해독을 했는데, 저희 남편이 이제 그 전에 술을 엄청 많이 먹어서 건강 수치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었는데, 정말 해독 일주일 만에 수치가 다 좋아졌고, 정말 놀라웠던 거는 40평생에 이렇게 피부가 굉장히 건조했던 사람인데, 그게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아, 저도 해독을 5번 정도 했지만, 제가 느끼지 못한, 이제 저보다 피부가 더 안 좋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좋아지는 걸 보면서, 정말 이거는 누군가에게 권할 수 있다. 의사도 할 수 없고,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구나 하고 느꼈던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독을 좀 권하기가 두려우신 분들은 이 건강 상태에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원하는지를 먼저 질문하시고 그것의 가장 빠른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는데 한번 속는셈 치고 한번 해보세요. 저도 할 수 있어요. 같이 할 수 있어요. 하면은 대부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무엇보다 정말 내 입에서 나오는 자신감이 먼저 있어야 그 다른 분께 건강을 전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유사나 클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더욱이 그냥 비워내는 해독이 아니라 영양을 채워주는 해독이에요. 실제로 제가 상담을 했을 때 어떤 분이 언니 이거 집에 있는 거니까 먹어도 되냐 하면서 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프로틴 이제 단백질 쉐이크긴 했는데 거기에 써 있어요. 주의사항이. 절대로 새끼 이상 먹지 마라. 왜냐면 그걸 일상 식사로 새끼 했을 때는 무리가 가죠. 그래서 봤더니 칼로리가 너무 낮은 거예요. 식이섬유 함량도 낮고 비타민이나 미네랄 함량도 적고요. 그런데 비해서 유사나 뉴트리밀에는 새끼를 먹을 수 있다고 정확하게 써 있고요. 아시다시피 스포츠 선수들이 경기 당일날 먹을 수 있을 만큼 NSF 인증을 통해서 아주 안전한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먹어도 되고 또 메가요법으로 먹어도 되냐라고 물으시는 분이 계신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실 때는 그냥 드시지만 우리는 이건 어떻게 보면은 내 몸의 새살갈이 어떤 클린 프로그램을 위해서 먹는 거기 때문에 단기간에 메가요법으로 드시는 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시면서 저는 솔직히 자료 같은 거, 책자 이런 것을 비타민 요법을 하는 그런 분들의 책자나 영상을 많이 보여드리고 있어요. 실제로 한국에도 이렇게 항암 후유증이나 이런 것들을 기능의학적으로 지금 하시려는 분들의 영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해서 우리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알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이런 의견을 빌어다가 그분들에게 안전함 이런 거를 보여주실 수가 있거든요. 네. 오늘 제가 이제 알고 있었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안내해드렸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에 또 이제 문의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독의 중요성 여기까지